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예령이고요. 책을 좋아합니다. 책만큼 재밌는 건 없다는 걸 깨닫고 책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책 읽은 감상을 이렇게 제 채널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책 친구, 책 동료가 되실 분들은 밑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7일에서 10일마다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이번 영상은 이제 6월이 끝나고 7월이 됐잖아요. 2024년 상반기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매달 결산 영상을 찍고 있는데 달마다 하는 결산에서는 읽은 모든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상반기 동안 읽은 모든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무리일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얼마나 책을 읽었고 2024년에 어느 정도 성취를 했고 그리고 독서 노트는 어떻게 쓰고 있고 그리고 상반기 동안 읽은 책 중에서 베스트 도서를 꼽아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이 노트로 시작을 해야겠죠? 이건 저의 독서 노트고요. 플랫저널 노트로 쓰다가 올해 들어오면서부터는 제가 독서 노트로 바꿔서 사용 중인 노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살펴보면서 상반기를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읽은 책 목록이 나오는데요. 6월이 끝나지 않았는데 촬영 일자 기준으로 완독한 책은 총 36권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이 3권 있고 그리고 여기 리뷰라고 돼 있는 데가 독서 감상을 적은 도서인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어서 6권 독서 감상은 총 6권 작성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 2024년에 Reading Goals and Reading Challenge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올해 목표가 100권 읽기 100권 읽기를 이 챌린지 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36권밖에 읽지 못했죠. 반년이 흘렀으니까 50까지 치를 했어야 됐었는데 네, 목표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아직 반년이 남았으니까 조금 노력하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100권을 읽어야 된다는 거를 크게 의식을 하면서 독서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권이라는 권수가 불가능한 영역은 아닌데 의식을 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6개월은 그래도 조금은 의식을 하면서 권수를 채워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500페이지 이상 되는 벽돌책 읽기가 있는데요. 해리포터를 여기에 추가시킨다면 이거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클래식 5권 읽기. 이거는 한 권도 못 읽었죠. 그래서 클래식은 좀 읽자. 그리고 한 달에 원서 한 권 읽기 있는데 뒷 페이지를 보면 제가 먼슬리 스택이라고 해서 한 달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있는데 이 원서 칸을 보시면 마르치에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3월에 실패한 목표이긴 하지만 3월 한 달 못했다고 포기하는 것도 웃긴 거니까 앞으로도 쭉 한 달에 한 권 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문제인데 50권 독서 감상 작성하기. 이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작 5권밖에 감상을 적지 못했어요. 50권 솔직히 목표가 조금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하고 맞는 독서 노트, 독서 감상 작성법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래서 컴퓨터로 쓰는 것도 생각해보고 그냥 핸드폰으로 쓰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손으로 수기로 쓰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데 뭐가 저에게 맞는지 아직 모르겠다라는 게 저의 지금 상황입니다. 도대체 뭘로 해야 돼? 일단 다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열심히 시도를 해보긴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저에게 맞는 스타일을 잡을 수 있길 바래요. 그리고 그 다음 3개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죠. 의무감이 아닌 나의 즐거움을 위해 읽기, 솔직한 감상 남기기, 음미함을 읽기. 의무감이 아닌 나의 즐거움을 위해 읽기. 이거 하나는 정말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한 감상 남기기랑 음미하며 읽기는 솔직히 감상을 남겨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감상을 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남기는 것도 감상 남기기이긴 한데 좀 더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넘어가고 원슬리 스틱 있고 저의 독서 노트 근황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원슬리 리딩 페이지가 있는데요. 읽고 싶은 책을 적어놓는 공간과 페이지 트래커를 이렇게 만들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노트 하게 되면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고요. 보시면 2월, 3월, 그리고 4월, 그리고 바로 6월입니다. 제가 사실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독서 이 노트를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제가 진짜 정말 정신없이 지낸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독서 노트를 건들 생각도 못하고 어느 순간 한 달 반이 지났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6월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제가 북몰이 어플을 통해서 독서 기록 페이지는 계속 기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4월, 5월 독서 페이지 수는 기록 알고는 있어요. 근데 뭐 5월 지났고 해서 굳이 5월을 뒤늦게 만들진 않았고요. 그냥 6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상반기 동안 총 36권, 촬영 일자 기준으로 36권 읽었고요. 독서 목표는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좀 더 의식을 하면서 지내봐야 될 것 같고요. 독서 노트, 독서 감상 남기는 거 특히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기.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제가 상반기 동안 읽은 책 중에서 베스트 도서를 한번 꼽아보려고 합니다. 이 읽은 책 목록, 이 페이지를 쭉 보면서 생각을 하기도 했고 어플에 기록된 도서 목록을 보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특히 제가 유튜브에서는 별점을 따로 매기진 않지만 요새는 저만이 갖고 있는 별점 기준이 있거든요. 지금 살짝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의 별점 기준은 별 5개는 엄청 추천하는 도서, 꼭꼭 읽어보세요 하는 도서가 5점이고요. 4점은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하는 게 4점. 3점은 그냥 무난하게 읽을 수 있어요 하는 게 3점. 2점은 시간이 많으시다면 읽어보세요. 1점은 안 읽어도 괜찮아요 하는 게 1점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의 이 기준을 가지고 완독한 도서마다 별점을 매기고 있는데 저 혼자 그리고 북플릿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베스트 도서 뽑으면서 당연히 별점 5점인 애들 위주로 구형을 했고요. 5점인 애들 중에서도 나중에 딱 봤을 때 솔직히 내용이 기억 안 나는 도서도 있더라고요. 내가 왜 5점을 줬지? 약간 이런 느낌인 책들도 있어서 시간이 지나서까지 저에게 좀 인상이 남은 책 5점 중에서도 그런 책을 골랐습니다. 제일 먼저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이라는 책입니다. 6월에 읽은 책이라서 아직 결산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도 전인 그런 책인데요. 이게 정말 저의 베스트 인생책까지 넘볼 수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이 책은 작가님은 이제 라디오 PD님이시고요. 세월호 유족의 목소리를 담은 팟캐스트 416의 목소리 시즌1 재난 참사 가족들과 함께 만든 팟캐스트 세상 끝에 사랑 유족이 묻고 유족이 답하다 등을 제작하셨습니다. 이 책은 에세이인데요. 저와 결이 너무 닮은, 결이 비슷한 그런 책이에요. 저의 머릿속에 마구잡이로 엉켜있는 생각들을 상위 호환 버전? 엄청 업그레이드를 막 돌려서 정리가 되고 표현되면 딱 이 책으로 대부분 제 머릿속이 정리되어 표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뒷면에 적힌 글을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당신으로 만든 이야기를 들려달라. 나는 살아있는 자의 귀로 듣겠다. 이제 인류가 지속되는 한 인간의 기억 속에 영원히 좋은 것으로 남을 자신만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한다. 나는 특별한 이야기의 힘을 믿는다. 우리에게 마법 같은 힘이 있음을, 세상에 기적이 존재함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감히 믿으면서 살고 싶다. 당신이 당신의 가장 멋진 점을 표현할 단어를 찾아내면 정말 좋겠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사랑하는 단어 안에 구체화되면 정말 좋겠다. 현실을 살되 마음의 한쪽에 뭔가를 품고 현실의 일부분을 바꿀 수 있다면 기쁠 것이다. 우리가 가진 여러 모습 중 가장 좋은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면 정말 기쁠 것이다. 이런 느낌이고요. 또 제가 프롤로그에서부터 반했던 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부드럽게 각인되고 남아서 우리의 자아를 바꾼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드러움 중 가장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것은 인간의 변화다. 내 이야기를 존 버전은 이렇게 정확한 문장으로 써버렸다. 어떤 이야기에 감명을 받거나 울림을 얻으면 그 이야기는 우리의 본질적인 일부가 되는 혹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낳고 이 일부가 그게 작은 것이든 광대한 것이든 상관없이 말하자면 그 이야기의 후예 또는 후계자가 된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책을 읽는 이유로 대답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책은 제가 제주도에 위치한 소심한 책방에서 구매한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소심한 책방은 이제 저에게 약간 믿고 구매해서 읽을 수 있는 책방입니다. 제주 가면 무조건 들릴 예정입니다. 이제 책방 사장님의 안목은 제가 이제 믿고 있어요. 그 다음 베스트 도서로 뽑을 책은 당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테드 창의 SF 소설 단편집이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는 일단 작가님의 이런 소설을 상상력을, 창작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님의 능력에 일단 감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현실을 뛰어넘은 소재나 세계로 무언가를 초월해서 생각해보게 해주는 SF 장르의 힘을 보여준다는 점이 이 책을 제가 베스트로 뽑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접근과 시각을 가져볼 수 있게 해준 점에서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상반기 베스트 책으로 골랐습니다. 제가 5점을 준 책에서도 아직까지도 저에게 남아있는 책을 베스트 도서로 꼽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더라고요. 정말 재밌게 읽은 책이 많은데 베스트라고 하기에는 저에게 큰 인상을 준 책은 몇 권 없었나 봐요. 그래도 2권은 너무너무 아쉬우니까 한 권 더 골라보자면 이것은 빠른 경제적 자유를 위한 책을 골랐습니다. 베스트로 꼽은 이유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저의 맞춤형이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맞는 경제 분야 도서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정말 쉽게 쓰여 있어서 경제를 하나도 모른다 하시는 분도 이 책을 읽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경제 분야 책이지만 이 책은 이제 개인의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쪽에 대해 쓰인 책은 아닙니다. 책은 지금 나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해 생각해보고 계획해보기 좋은 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읽더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추천합니다. 저는 이 책을 시작으로 조금 더 경제 분야 책을 조금씩 읽기 시작하기도 했어요. 네, 이렇게 상반기 결산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024년의 목표를 얼마나 이뤘는지 반성할 점과 상반기 동안 읽은 책, 베스트 도서까지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책 많이 읽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